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전 남편의 박력 있고 남자다운 매력에 반해 결혼을 했어요. 게다가 체격도 좋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거든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정의로운 면도 있어서 남녀 가릴 것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남자를 제가 차지했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흡족했겠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연애할 때는 저희가 돈도 별로 없었고 술을 마셔도 많이 과음을 할 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었어요. 워낙 일이 많은 회사를 다녔고 저 역시 늦게 끝나는 직장이라 주말에나 겨우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런 게 전부였거든요. 결혼 후 여기저기 인사 다니면서 술을 받아먹고 다니더니 급기야 부서도 영업팀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술고래가 되었습니다. 이것까지도 참을만 했어요. 워낙 제가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본격적인 스토리는 지금부터입니다. 남편의 가장 큰 문제는 술을 마시면 사람이 확 변한다는 겁니다. 원래도 좀 다혈질이긴 했지만 과음을 하면 옆 사람을 괴롭히고 집에 안 보내면서 새벽까지 잡고 마시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부서 직원들은 물론이고 친인척, 친구들마저 학을 뗄 정도로 이상한 술버릇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곁에서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제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못 마시게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영업팀의 업무에서 술은 회사 일의 연장이라 무조건 금주를 하라고 막을 수도 없었어요. 회사 다녀와서 집에 오면 안 마시느냐? 그것도 아니죠. 집에서 밥 먹으면서 안주 이것저것 아무거나 곁들여서 소주 반병을 꼭 마시고 자요. 거의 매일같이요. 이러다 길에서 죽으면 어쩌나 사람을 걱정시키는데 진짜 나중엔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진짜 술버릇만 빼면 다 마음에 들고 이젠 실적도 제일 좋고 돈까지 잘 벌어와서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남편인데 진짜 이걸 어쩌나 고민이 돼서 잠도 못 이루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술을 좋아하고 잘 먹게 돼서 이 모양이지. 술 끊는 양약부터 한약에 영양제까지 별별 방법을 다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웃긴 건 대한민국에 나온 약 중에 술 끊는 건 효과가 없어도 해독제는 세계 최고랍니다. 직장 건강검진에서도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간 수치도 높고 지방간에 고지혈증까지 별별 대사질환까지 다 나와서 몸이 상해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짜증 대박이었어요. 이 인간이 다시 태어나면 정신을 차리려나 이번 생은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마시는 술의 양은 점점 늘어가고 주사는 그에 비례해서 더 심해졌습니다. 저도 결국 남편을 기다리다가 불면증까지 생겨서 지금도 밤에 깊은 잠을 전혀 못 자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남편이 아니라 왼수죠.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건 진작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더 미치겠는 건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엔 대리운전을 불러서 얌전히 왔었어요. 그런데 몇 번 대리기사하고 길이 어긋나서 기다리는 게 지루했는지 그냥 자기가 몰고 오는 겁니다. 운이 좋았는지 아직까지 한 번도 단속에 걸린 적은 없었는데 이번 명절에 응복한다고 정종 반병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된통 걸려서 면허 취소 당하고 노란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다시 면허를 땄습니다. 저 같으면 진짜 쪽팔리고 가족들 보기 민망해서도 두 번은 안 그러겠어요. 자식들 보기 창피하잖아요. 이쯤 되면 전 남편이 술 끊을 줄 알았습니다. 그건 저만의 아주 해피한 상상으로 끝났고요. 면허 따자마자 다시 마시는 겁니다. 개돼지도 아니고 이건 짐승만 또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하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모텔에서 장기 숙박을 하면서 잠적도 해봤는데 싹싹 빌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겠다면서 다짐을 하는데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서 믿었더니 집에 돌아와서 축하주를 마시자고 하는 겁니다. 와, 진짜 대박 아닙니까? 저러다 간암이라도 걸려야 정신을 차리는지 이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던지 제가 죽던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애들 둘 놔두고 부부가 쌍으로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최후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던 중에 산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차가 퍼지고 만 거예요. 영업을 다니느라 장거리를 많이 뛰어 그런가 아니면 살 때 뽑기를 잘못한 건지 암튼 차가 꼭 있어야 하는 직종이라 안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유류비와 톨게이트, 하이패스 비용은 회사에서 지급이 되니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었죠. 문제는 또 여기서 시작됩니다. 브랜드부터 차종, 배기량, 기타 등등 고를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남편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외제차를 사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인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비싼 차까지 타면서 음주운전은 안 하겠지 싶은 생각도 들고 본인이 몰래 적금 부어둔 비자금까지 공개하면서 정말 차를 사고 싶어서 모아두었다는 말을 들으니 또 마음 약해지면서 콧등이 시큰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건 다 개뻥이라는 걸 알게 돼서 더 열받았지만요. 사실 둘째가 갑자기 골절상을 입고 오랜 기간 재활을 해야 해서 전 휴직을 한 상태고 이런 상황에 배신 때리는 짓은 안 하겠지 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차를 고르든 예산 안에서 일시불로 사되 절대 음주운전만 안 하면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차가 탁송되어 도착하는 날 남편은 아파트 분양받은 날보다 더 좋아하면서 싱글벙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고사를 지낸다고 돼지머리에 염주 달아놓고 막걸리를 산다길래 제가 눈을 부릅떴더니 알겠다면서 그냥 생수로 대신했습니다. 전 술이라면 너무 지겨워서 말이죠. 솔직히 1억 가까이 주고 산 외제차니 이젠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랬습니다. 아니, 제 희망사항이었죠.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내면 집안 망하는 건 순식간인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미리 생각해둔 최후의 방법만 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에게 기도하면서 이 기회에 술을 끊게 해달라고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도 빌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Why? 옛말이 딱 맞았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차 바꾼 지 딱 반년 만에 대리운전으로 잘 와서는 기사 보내고 주차하다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을 박은 겁니다. 범퍼에 기스난 정도였지만 전 그날 살인범 될 뻔했습니다. 대리기사가 콜을 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해해달라고 했다지만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전 진짜 최후의 방법을 쓰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을 하며 매일같이 참을 잊자 3번을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제 의지와는 달리 대형사고가 터지고 말았죠. 부서 회식이 있던 날 남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을 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안 마셨다는 말과 함께요. 저를 안심시키려는지 웃으면서 괜찮아. 내 차가 생체 인식으로 시동이 걸려서 오늘따라 만든 대리기사가 없대. 어쩌냐. 그래서 그냥 몰고 왔지. 그 순간 살인 충동이라는 게 뭔지 저는 느껴봤습니다. 자신의 한 집안의 가장이고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전 의문이 앞섰습니다. 비싼 차의 가격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아까웠지만 미리 준비해둔 연장을 꺼내왔습니다. 튼튼하기로 유명한 것에서 사온 야구 배트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외제차를 유리창부터 시작해서 지붕, 본닛, 범퍼 가리지 않고 꼼꼼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쳤습니다. 저도 여고 시절 투파한 선수로 뛰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꿀리는 체력은 아니었죠. 남편은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말렸다간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차마 덤비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때로 몰려드는데 아마도 남편이 외도를 해서 차를 부시는구나 그렇게 추측을 했는지 말리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저희 재산 중 아파트 다음으로 비싼 외제차는 완전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도 부시면서 정말 아까웠습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중고로 팔아도 몇 천만 원 받을 텐데. 그 남편과 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외제차는 폐차시켜버렸고요. 애들 아빠는 대중교통을 열심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음주운전을 했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과음도 안 하고 집에 얌전히 들어오는 착한 남편으로 거듭났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끝이 나는 건가 싶어 저 역시도 씁쓸한 마음뿐이고 사실 밤마다 돈 생각하면 속이 쓰려서 잠이 안 옵니다. 그래도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고 또 지만 죽는 것도 아니고 괜히 잘 사는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큰맘 먹고 해치워버린 저 칭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